어, 지금 10, 지금 6페이지부터 하고 있죠? 6페이지. 민츠버그 문제를 쭉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는 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조금 추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구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순 구조부터 6페이지 보면 조직 구조 유형에서 단순 구조 보면 조직에는 집권하기 위한 전략 부분이고, 즉 최고관리층에게 행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러한 힘은 직접 감독 이야기했었죠. 자, 특징으로 보면 당연히 직권화되어 있다는 말이 맞겠죠. 성격도 복잡하지도 않고 공식화 정도도 낮고, 그렇죠? 자, 쭉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통 신생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신생 조직. 그 다음, 거기 성격에서는 저기 봐번 보면 의사소통은 비공식적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단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점은 거기 있는 것이 최고 관리자의 건강이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 7페이지 기계적 관리 구조. 그래서 거기 개념은 다 아는 거고, 특징은 봐봐요. 특징은 거기 봅시다. 단순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여기다 빗줄. 단순 안정적입니다. 단순 안정하고, 나중에 전문적 관료들 보면 거기는 복잡 안정일 거야. 다시,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 안정인데 비해서 전문적 관료제를 보면 8페이지 보면 복잡 안정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어떤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안정적인 건 공통점인데 하나는 단순하냐 복잡하냐.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들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말이야,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안정적인 환경이 좋다는 말은 환경 변화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잘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이니까 환경 변화는 둘 다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 전문적 관료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에서 제일 밑에 단점에서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환경 변화에 대해 둔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계적 관료제에서 제일 밑에 5 단점에서 답은 환경에 대한 둔감한 적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장점은, 기계적 관료제 장점은 여러분 컨베이어 시스템 굉장히 정확하죠. 업무 수행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고, 나번과 같이 대량의 동일한 산수물을 생산할 수 있겠고, 그렇죠? 단점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보다시피 비인간화되죠. 그다음 전문적 관료제 구조가 있는데, 전문적 관료제 하면 어떤 걸 생각하는데 학교나 병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학교나 병원. 자,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 형태다. 선생님 이거 뭔 말이냐면, 병원 가보면 수평적으로 분권화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이비인후과 무슨 과 굉장히 수평적으로 분화돼 있죠. 수직적으로도 거기 있는 것처럼 뭐가 된다? 수평적 수직적인 것이
분화되어 있다. 분권화되어 있다. 분화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분권화되어 있다는 걸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권한을 보면 병원장, 그다음 그 과장, 일선 의사 권한을 보면 어때? 일선 의사들이 권한이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장점, 단점도 간단히 보시면 장점은 구성원들의 폭넓은 재량권, 방금 이야기했죠. 그다음 단점은 전문가들 사이에 뭐가 힘들어? 조정이 힘들죠. 이 이비인후과의 조정 같은 게 좀 힘들죠. 자, 사업부재 구조정 특징에서는 제한된 수식적 분권화 또는 조직 형태. 완전히 이 전문적 관료제 같이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이 전문적 관료제 보면 의사들, 거의 의사나 교사들 굉장히 권한이 많이 있죠. 근데 사업부제는 그것보다는 못한단 말이에요. 팀장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팀장 쪽까지. 자, 그다음 성격. 사업부제 구조는 하나의 완전한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에 하나의 구조를 겹쳐놓는 조직 형태다. 그렇죠? 이런 말들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 알다시피 기업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부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업부 하나가 완전한 조직은 아니잖아. 여러 사업부가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거죠. 자, 장점, 그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크게 큰 장점이고, 단점, 사업부제의 통제 시스템이 관리자의 금전적 성과에 치중하게 하여 관리자의 혁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에드호크라시 구조. 자, 임시조직이니까 당연히 특징에서는 동체적이고 이번에는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잡하면서도 안정적입니까? 동태적입니까? 동태적이죠. 그렇다면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는 전부 다 안정된 환경에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동태적 환경에 적합하대.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말이 되겠고,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잖아. 에드호크라시 보면, 그렇죠? 자, 그다음 장점. 에드호크라시는 구성원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자, 단점. 위에 기능부서와 프로젝트 관리자들 사이의 권력 투쟁에 따른 갈등으로 개인의 역할 및 책임의 권한이 모호해짐에 이로 인해 종업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잦은 계약 관계의 설정 및 해체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하기 쉽고 종업원들이 조직에 대한 몰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이런 건 단점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표를 한번 크게 그려봤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보도록 하죠. 5번 OX 보니까 조직 유형론에서는 핵심 구성 부분, 조정 기제, 상황 요인들을 기준으로 개방 체제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 경로 모형을 5가지로 유형화했다. 맞죠? 6번 민치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기계적 관료제는 봅시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 맞죠? 예, 적절한 조직 행태로서 주된 조정 방법은 작업 과정의 표준으로. 맞죠? 7번이 틀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7번에서 틀린 부분.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적, 수직적 분권. 이거 맞네? 환경 변화 적응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고 그랬죠. 복잡하지만 안정된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전문적 관료제가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인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 병원이나 학교는 계속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천 육상, 세계 육상대회 같은 경우는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꼭 이거 말고도 광고회사 같은 경우, 광고회사가 광고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광고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8번은 사업부재 조직은 기능 부족하는 중복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여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사업부재 조직. 자, 기능 부족하는 중복이 발생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단순하고 안정. 왜 기능 부족하는 중복이 발생할까? 나중에 이건 나중에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기능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차이가 뭐였어요? 기능 부서는 기능에 따라서 뭐 하나 써. 그렇죠? 이를테면 어떤 거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이런 거였어요. 뒤에 좀 나왔는데 뒤에 거 먼저 조금만 보고 와서 이야기해 볼까요? 44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쌤 재정국의 이 44페이지 보면 기능 구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정국은 재정 1과, 재정 2과, 재정 3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 구조 보니까 교통국에 기획과, 재정과, 시설과가 있죠. 그럼 복지국에도 기획과, 재정과, 시설과가 있겠죠. 환경국에도 기획과, 재정과, 시설과가 있겠죠. 이렇게 사업부로 하면 계속 기획과가 몇 번 계속 겹치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쵸? 부서마다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업부재 조직은 기능 부서 간 중복이 발생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적 관리하고 똑같죠? 단순하고 안정적인 건. 민츠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서 지원 스태프 부분은 기본적인 과학 흐름 내에서 발생한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모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쌤? 당연히 자원 스태프 부분은 기본적인 과업 흐름 내에 있기보다는 외에 있죠. 기본적인 과업 수행은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 여기 있으니까 외에 있잖아. 다시요. 기본적인 과업 수행은 최고관리층, 중간, 일선에서 이루어지잖아. 여기나 여기는 외부적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 외에 있는 거죠. 민츠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서 조직은 핵심 운영 부분, 전략 부분, 중간 라인 부분, 기술 구조 부분, 지원 스텝 맞죠? 민츠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서 전략 부분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층이 있는 곳으로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한다. 아까 제가 이거 피해놓고 전략적 정상 이렇게 표현했죠. 전략적 정상. 그렇죠? 그 다음 민츠버그 조직 경로 모형에서 핵심 운영 부분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 그렇죠? 여기. 그 다음 민츠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 따라 강조된 조직 구성 부분과 이에 상하는 구조의 연결해 보면 전략적 정적
쌤 전략적 정점이 핵심인 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인 구조는 단순 구조. 그쵸? 그 다음 민츠버그 조직 성장 경로모에 따라 강조된 구성 부분과 이해 상황 구조의 연결하면 핵심 운영은 전문적 관리 맞죠? 중간 개선 사업 부재 맞죠? 지원은 에도크러시 16번까지 쭉 다 맞죠? 그 다음 17번 자 조직 구조 기본 부분에서 전략 부분은 조직에 관한 일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다 맞고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구조 기본 부분에서 핵심 운영 부분 여기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운영 부분은 직접 종사하는 거 맞고 19번이 틀린 이유는 뭐였어요?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구조 기본 부분의 중간 부분에서 무엇의 표준화를 추구한다고 그랬어? 사업 부제로서 무엇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그쵸? 중간 부분은 산출 표준화라고 그랬잖아. 자, 한번 해봅시다. 중간 부분은 산출의 표준화하고 관련되어 있고 조정 기제가 여기 운영 부분은 일선 계층은 기술의 표준화. 그쵸? 여긴 기술 구조는 선생님 여기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전략적 정상과 관련된 조정 기제는 뭐였었어? 직접 감독. 그쵸? 중간관리층과 관련되어 있는 것. 결과의 표준화. 그쵸? 일선 계층하고 관련되는 것. 일선 계층하고 관련되는 건 기술의 표준화라고 그랬잖아. 기술의 표준화. 여기 기술 구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과정의 표준화. 그쵸? 예, 지원 구조하고 관련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상호 적응. 이렇게 했었잖아. 자, 좋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20번. 기술 구조 부분은 작업을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부분이 다 맞고,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단순 구조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직권화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자, 이건 맞죠? 맞았습니다. 맞고 민츠버그 조직 그러니까 X라고 되어 있는데 O를 칩시오.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최고 관리층이 생산하는 힘은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통해 발휘되며 이 힘이 강력할 때 조직은 사업 부재의 형태가 말이 안 되죠. 지금 행설수설이죠. 이건 우리가 최고 관리층에 생산하는 힘은 직접 감독이라고 그랬죠. 23번은 민츠버그 이 조직 유형론에서 기계적 관료자는 이 조직이 잘 조정된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작업 과정을 표준화 맞죠?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전문적 관료자는 뭡니까? 평명하고 분권화된 형태를 띠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 맞죠?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에도크러시는 되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동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민츠버그 문제가 거의 다 나왔는데 민츠버그 문제는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정리하니까 딱 간단하네요. 그쵸? 이 그림하고 여기 전략적 정상이 뭐 하는 거다?
사실은 뭐 조직에 있어서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곳. 여기는 중간관리층, 여기는 일선계층 또는 핵심 운영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 부르죠. 그다음 여기는 기술 구조. 기술 구조는 뭐하냐? 조직의 설계를 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지원 구조는 우리가 조직에 이를테면 우리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렇죠? 그럴 때 전략적 정상은 직접 감독과 주로 관련돼 있고 이런 조직을 단순 구조라고 한다. 그렇죠? 그다음 중간관리층이 주로 중간관리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결과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부조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다음 기술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고 기술 구조가 핵심이고 뭐가 표준화되어 있는가? 과정. 이걸 기계적 관료제라고 한다. 그다음 일선계층 핵심 운영 부분이 핵심이고 우리가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문적 관료제라고 한다. 지원 구조 미안합니다. 지원 구조가 핵심이고 우리가 상호 적응을 통해서 연결된 걸 뭐라고 그런다? 에도크러시 임시조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 둘은 안정돼 있고 무슨 환경이다? 단순한 환경이다. 여기는 안정돼 있는데 복잡한 환경이다. 환경에 적합하다. 그렇죠? 여기는 동태적이면서도 복잡할 때 적합하다. 여기는 변할 수 있는 동태적인 것도 적합하고 대신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이거 말고는 내는 게 없잖아. 거의 대부분 이렇게만 내잖아. 이렇게만 내죠. 자, 쌤 시험 볼 때 민츠버그 문제도 조직론에서는 핵심으로 하나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 조직 이론의 재유형과 발달. 자 이제 조직 이론을 어떻게 나누냐 할 때 여기 우리가 크게 조직 이론하고 조직 형태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직 이론은 개관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이론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기 분류해서 합리 모형이냐, 자연 모형이냐,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그렇죠? 왈도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스콧의 분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현대 조직 이론의 분류예요. 거기 현대 조직 이론의 분류, 특히 뒤에 보겠지만 반대반이라는 그쵸? 조직 이론 분류인데 여기 그대로예요. 15페이지 밑에 있는 거 그대로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조직 이론에 보면 조직 이론에 고전적 조직 이론, 신고전적 조직 이론, 그다음 뭐 현대적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총론에서 봤었죠. 총론에서 봤었던 부분.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총론에 겹쳐서 나오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조직 이론의 관점에서는 거기 에스룰리와 반대 벤의 현대 조직 유형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쌤도 이거 뭐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 꼭 별표 쳐놓으시기 바라고. 가 부분이 조금 밀렸죠. 거기 19페이지 안으로 들어가 있죠. 반대배 에스롤리와 반대변의 현대조직 유형이 그 네모 속에 들어갔죠. 19페이지에 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표가 밀려가지고.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데 표가 그려져 있고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정론. 그 다음 여기는 임의론.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시험에 여기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만 좀 봅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개별 조직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뭘 가지고 가느냐. 거기 조직군. 그렇죠? 조직들의 집단. 이거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먼저 결정론하고 개별 조직의 선을 연구한 학문이보다 거기 있는 구조적 상황론, 상황 적응론. 자, 이건 선생님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봐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관점. 다른 관점 아니라 우리 그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노키아가 알죠? 노키아가 원래 스마트폰을 완전히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노키아가 망했어요? 다른 데는 살아나고.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노키아는 환경에 잘 적응 못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안 맞았어요.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변화되는 환경에는 노키아는 우리가 시켜서 노키아는 어떤 걸 계속 휴대폰은 휴대적인 기능에만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애플이 거기다 컴퓨터를 집어넣을 동안에도 휴대적인 기능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환경이 이렇게 변했는데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야. 아니, 망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상황적. 그럼 결국은 여기 해법은 뭐야? 여기 해법은 무엇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조직이 변해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조직군 생태학 또는 거긴 조직 경제학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어떤 거 분석의 기준이 여러 가지 군이란 말이에요. 군, 조직군. 그러면 어떤 군들은 조금 묶어서 우리가 이 temin BP 같은 단말기라는 여러 가지 군들은 소멸하고 그다음 이 실제로 이렇게 휴대폰이라는 것은 계속 생존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그래요. 생태학 이론. 생태학 말 그대로 기린이 원래는 기린은 목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는데 어떤 것만 살아남았어? 긴 것만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주로 개별 기업을 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그런 그 종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이 제품의 군들이 사라지는 거.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다루고 조직 생태학 이론 그렇죠? 여기도 어떤 것들 환경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가 그렇죠? 환경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가 그렇죠? 그럴 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조직군 생태론 그 다음 조직 경제학 그 다음 여기는 주인 대리인 이론
다음 거래 비용 이론.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이들은 이미 어디 상황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황을 잘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자, 거래 비용 이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CJ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CJ 같은 경우는 원래는 투자 회사였죠. 이 영화 투자. 근데 요즘 어때요? 극장, 뭐 배부, 극장 가도 다 CJ가 많이 뭐예요? 지금 이 극장가 쪽이 다 진출해서 많은 극장들이 CJ 소속으로 아예 뭐 시켰습니까? 자기 걸로 만들었죠.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래 비용이 많이 들면 뭐 하는 게 좋겠어? 통합 흡수해 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20페이지 보면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시장 거래 때문에 조달하는 것보다는 기업 내의 계층제 조직으로 설립하여 조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면 아예 기업 내에 포함시켜 버리겠죠. 너무 자, 봐봐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걸릴지 안 걸릴지 불안해. 왜? 극장들이 안 열어주면 어떡해? 굉장히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 그럼 열지 안 열지 계속해서 정보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뭐 한다? 자기 소속에다 둬버리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자, 다시 20페이지 같이. 이런 것들이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거래 비용 이론. 자, 일단 한 번만 조금 더. 그런데 여기는 수동적이야, 수동적. 어떻든 환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겠느냐, 이거죠. 임의론에서는 과연 그러겠느냐. 자, 먼저 어떤 게 있습니까? 임의론에 전략적 선택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환경을 어떻게 한다? 이제 변화시켜 버린다 이거죠. 저는 전략적 선택 이론.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략적 선택 이론. 그와 같이 예측, 분류, 이를테면 대내적 완충 전략을 쓴다든가 대외적 전략을 쓴다든가. 쉽게 말해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략 선택 이론. 자, 우리 삼성이 정관들 많이 포함시킵니까? 안 돼요. 이를테면, 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데 이 퇴직자들 어때? 삼성에서 받아들여 안 받아요? 이를테면 상무 전무이사 세워놓고 다 받아들이죠. 뭐 하려고? 환경에 대비하려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환경에 문제가 있을 거면 환경을 공정거래가 굉장히 강조되고 이 삼성이 만약 그것에 걸릴 것 같다,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뭐 한단 말이야? 그냥 수동적으로 자기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채용해 버리죠. 전직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 같으면 채용해서 뭐 해야 된다? 법무법이 거기에 직함 주면 되잖아. 무슨 이사 하면서 돈 주면 되잖아. 그럼 그 사람 자기 후배들이 다 거기서 근무할 거니까 후배들을 뭐 할 수 있겠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거. 실제로 뭘 할 수 있다?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쪽 이론들이야. 자원 의존의 이론도 마찬가지야. 자원에 의존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부 자원들을 자기 걸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조직이.
자, 여기는 이제 봐. 그냥 크게만 지금 그리겠습니다. 공동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생태학. 여기는 이제 군이니까 쉽게 말해서 경실련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여기는 기업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묶여서 뭐가 돼? 경실련이 기업의 단체죠. 이런 데서 조합이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가 이런 협회 같은 데서 어때? 적극적으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경실련이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네. 막 요구도 하고 못 해주라고 많이 하죠. 다시 이거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돼. 이걸 잘 구별하면 돼요. 이걸 잘 구별하면 이 문제는 별거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 그래. 시험에 많이 나왔어. 자, 조직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다. 반대반이 보기에는. 그럼 어떤 관점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느냐? 만약에 특히 조직의 상황에 잘 맞춰서 상황에 잘 맞춰서 조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남는 조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나 주장들은 상황적 적응론이 맞겠죠. 그렇죠? 아니다. 조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현대 조직 이론들이 또는 현재 조직 구조들이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럴 수 있다. 그 보는 게 전략군 선택 이론이라든가 자원 의존 이론이야. 단 여기는 개별 기업 차원이라면 여기는 이제 기업들이 모아져 있는 군의 차원이니까 기업들의 중심의 경실련 기업체들이 모아 있는 거. 갑자기 경실련이 나와요. 경총 경영자 협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대응하는 걸 이야기한다. 일단 이해는 됐어요? 이해됐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구조적 상황 이론부터. 구조적 상황 이론 보니까 상황 적응론이고, 거기 번스 스테이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고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유기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자, 환경을 바꾸자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변할 때 거기에 맞춰서 구조를 바꾸자. 환경을 변화시킬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무슨 입장이다 그랬어? 환경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정론.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드워드도 마찬가지고, 우드워드 어떤 환경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 기술 변화에 적합하게 변해야 된다. 이 말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로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 다음 블라우 같은 경우는 조직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조직 규모. 그 다음 특징,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 설계는 없다고 본다. 왜? 무엇에 따라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쵸? 자, 제가 물어볼게요. 기계적 구조가, 조직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적 조직 구조가 적합해요? 어떤 게 가장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는 상황적 적응론에서는 그런 거 없어. 무엇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했었다. 조직 구조가 상황 변수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다음 수동적 적응론이다. 뭐 쭉 나와 있죠. 조직 경제학, 거래 비용 이론, 거래 관계에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형태, 그리고 상황 요인으로서 불완전한 경제, 소수 교환 관계, 자산의 전속성 등이 결합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기업은 필요한 자원을 시장 거래 때문에 조달하는 것보다는 기업 내 유계 조직으로 삽입하여 이 조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아예 자기가 뭘 만드는 게 아예 그렇죠. 극장을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더 안정할 수 있겠죠. 자기가 투자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상영조차 못해. 그럼 망하는 거죠. 거래 비용이 많이 그러면 상용이 어떻게 해야 상용이 되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는 정보 비용이. 그러니까 아예 자기 어디에다가 회사에다 넣어버리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M형 가설 유형에서 M형으로 U는 기능별 조직에서 M은 어떤 거하고 가깝냐면 사업별 조직하고 가깝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놔둬도 되고 그다음 주인 대리인 이론. 지금 주인 대리인 이론도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쌤?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그렇죠? 그럼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 성과급 같은 거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자 봐봐요. 기본급으로 주면 주인이 대리인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논다고. 기본급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성과급을 줘. 얼마나 몇 개 생산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몇 개 만들었냐 그것에 따라 돈 주겠다 그러면 주인 없어도 뭐 할 수 있겠어? 뭐 주인 잘 모른다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유인체계 같은 거 마련해 주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인체계도 무엇에 맞춰서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자는 게 주인 대리인 이론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떤 거다? 여기의 입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임의론적 관점 봐봐요. 자, 전략적 선택 이론이고 전략적으로 뭐 한다?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자율성을 갖고 실제로 환경을 변화시킨다, 환경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전략들 좀 잘 받으시면 되겠죠. 대내적 전략과 대외적 전략 이걸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내적, 대외적, 그렇죠?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원 의존 이론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핵심적인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프리 페퍼와 제럴드 셀러 측의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여야만 한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조직은 핵심적 자원을 통제하는 환경 내지 다른 조직들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강조한다. 어떤 조직도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다. 그래서 아까 공동체 생태학은 주로 어떤 거라고 그랬었어요? 조직군의 입장에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영자 총연합회 뭐 이런 데가 이 서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혼돈 이론이라는 것은 자, 거기 있는 것처럼 핵심이 그 밑에는 자기 조직화하고 공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 능력. 자,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주요 특징만 보시죠. 혼돈 이론은 대상 체계가 복잡하고 자기 저직화 능력이 있고, 그다음 반관료주의적 처방.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혼돈 이론까지 한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주요 조직 이론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료론은 차별적 성과급과 같은 경제적 동기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회심리적 동기부여의 조화를 강조한다. 혼돈 이론은 이게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어? 자, 알다시피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론은 거기 있는 것처럼 사회 심리적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회 심리적 동기를 고려하는 것보다 인간 관계론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거 해줬죠. 여기 자, 과학적 관리론이 테일러리즘에 기반을 둔다면, 그 다음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표된다면, 여기는 호손 실험, 메이어의 호손 실험으로 대표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회 심리적 동기를 강조한다고 그랬고, 그쵸? 기억 안 나요? 안 나? 나죠. 2번 주요 조직이론의 권리과 같은 행정관리론. 행정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론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론은 능률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퍼스코브 맞죠? 주요 조직이론의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 존재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합리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인관. 그쵸? 얘는 경제적 합리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쉽게 하려면 여기는 뭐라 그런다 그래? 모든 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동기가 일어나고, 여기는 무엇에 의해서? 여기는 그렇죠?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깥 청소하나 봐요. 청소. 사회인간,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4번 주요 조직이론에서 맥그리거의 Y론에 의하면 조직복표 달성을 위해 인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한다. 맥그리거의 X이론은 악설적인 기본 가정을 두고 있고, Y론은 선설. 그쵸? 따라서 Y가 아니라 X죠. 자, 조직이론에서 구조적 상황이론은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해주고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 맞죠? 자, 구조적 조직이론, 결정론하고 임의론하고. 자, 분석 단위가 개별 단위고 조직군 단위고. 그러면 여기가 구조적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론이 있으니까. 구조적 상황이론은 무엇에 맞춰야 조직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에. 환경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 6번은 전략적 선택이론. 전략적 선택이론 여기 있네. 그럼 전략적 선택이론은 의사결정자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그쵸?
전략적 선택으로는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맞죠? 조직으로 해서 자원 의존이로는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는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맞죠? 자원 의존 이론도 여기 있으니까. 자, 조직 이론에서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해 버리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